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하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수시 지원이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 학생들 수시 설명회 이번 달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의 논술도 치르게 되는데 선생님 모의 논술 치르는 학교들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학교들이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경희대 같은 경우 이미 지금 모의 논술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다음 달 이제 이번 달 28일에 시험을 모의 논술을 치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화여대가 이미 이제 접수가 끝났는데 이화여대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외대도 이미 접수가 끝났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모의 논술을 보고요. 그 모의 논술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보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달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죠. 네, 김태형 선생님, 우리 학생들 이제 수시 지원을 할 때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 종합 전형 생각 많이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맘때쯤에 논술 전형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전형 일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전후에 보는지, 그다음에 두 대학이 겹치지 않는지, 특히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형 유형, 인문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몇 문제인지, 그다음에 영어 지문이 들어가는지, 또 아니면 수학 간단한 도표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100분인지 120분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연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학만 들어가는가 아니면 수학과 과학을 다 보는가, 그리고 100분인가 아니면 120분인가 150분인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 논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출 문제가 그 대학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 있고, 기출 문제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출제 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 방법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풀어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 참고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수능 최저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접수 일정이라든가 시험의 시간이라든가 또 그 시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김선호 선생님, 이제 3학년들은 올해 시험 보면 되는데 이제 1, 2학년의 경우에는 준비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언제쯤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문 논술의 경우는 국어의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교과의 심화학습이 필요한데요. 아이들은 보통 수능 선택 과목만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 과목에 다양한 그 교과들의 심화학습을 그 수업 시간만 충실하게 한다면 다양한 지식을 미리부터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겠고요. 과학과 관계되어 있는 자연계열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과탐이 이제 반영되는 경우에는 인문계의 학생들처럼 선택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원투 그 전 교과에서 대부분 3개 이상의 교과들을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들의 심화학습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것이 1, 2학년들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탐구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심화학습까지 끝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죠. 저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상담 학생을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제약회사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225 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625 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봉사, 독서, 노력입니다. 희망대학은 인천대 생명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홍익대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 정시전형, 인하대 생명공학과 정시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제약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제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최근에 막 진보된 제약기술로 많은 질병들이 치료는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현대 질병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간의 복지와 편의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인간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자기가 그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상담 진행해보죠. 오늘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인 것 네. 같은데요.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의 이제 간단한 특징과 오늘 네, 핵심 네, 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한 105시간의 봉사활동, 그다음에 2학년 때는 107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봉사와 독서와 그다음에 노력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 독서는 1학년 때에는 4권 정도 읽었지만 2학년 때에는 23권 정도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성적 1학년 때는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2학년 때는 한 등급 상승해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어 노력의 결과로다가 국어 성적 향상상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 학생의 키워드로 하고 싶습니다. 봉사, 독서, 노력 이 세 가지 네, 네, 키워드를 들으니까 우리 학생 그냥 모범생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릴게요.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 30%, 그다음에 정시를 70%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인 경쟁률의 경쟁력을 지금 정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두셨는데요. 네. 혹시 뭐 네, 네, 이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네. 우리 학생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내용상으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했는데요. 특히 학교 생활안전부 차장, 그다음에 2학년 부장으로서 학교 교칙 준수를 위해서 솔선수범을 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했고, 캠페인도 벌이고, 실제로 지도를 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그다음에 교내 자기주도 학습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신이 4.225 등급이고 특히 자연계 학생으로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중요한데 수학과 과학 성적은 이 평균 4.225 등급보다 좀 더 낮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둘째로는 생명과학이나 그 다음에 생명공학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이 분야의 그 진학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나 아니면 기록들이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논술 전형에도 관심을 보이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논술에서의 그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시 전형보다는 정시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뭐 교과 성적도 그렇고 진로와 관련된 이런 기록들이 잘 남아있지가 않아서 수시 쪽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 1순위가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경우에는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한 1.6등급 정도가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서울에 있는 대학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보통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2개 등급 합 5가 되겠는데요. 충분히 맞출 수는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학에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2순위로 결정을 했고요. 3순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생기부에 전공 탐색, 그 다음에 그 생활과학이나 그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을 전공하기 위한 열정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불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서 3순위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 성적을 분석해 볼 텐데요. 우리 네네. 학생 조금 더 그래도 우수한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이번 4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국어가 2등급, 수학 가형이 4등급, 영어가 1등급, 그 다음에 한국사 3등급, 생명과학 원이 3등급, 화학 원이 4등급입니다. 네. 3월달 모의고사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습니다.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고요.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그 다음에 화원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의 현재 점수로 본 희망 대학의 어떤 정시 가능성, 그러면 그밖에 좀 점검할 만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우리 학생이 지원한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일단 홍익대학교인데요. 홍익대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해당합니다. 그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수학하고 탐구는 필수고 국어하고 영어 중에 잘 본 거 한 과목을 더해서 3과목을 반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한테는 조합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탐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 영어를 집어넣는다면 반영 비율이 33.3%씩 공평하게 되는데 배치표상으로 한 386점, 그러니까 100분위로 하면 표준 점수의 합으로 하면 386점 이상이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올해는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367점이어서 19점 정도 부족하고 수학이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인하대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다군이고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국수 영탐을 다 반영하고 반영 비율이 20%, 30%, 25%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495점인데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505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 10점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추가 합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하대학교에 나군의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496점 이상이 지원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오히려 나군 생명과학과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인천대 생명과학부를 정시로 돌린다면 가군이 되는데 100분위를 사용하고 반영 비율은 20, 30, 그 다음에 30, 20이 됩니다. 그리고 100분위의 총합으로다가 311점 이상이 지원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340점이니까 수학이 좀 불리한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죠.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 좋은 과목부터 보면 영어가 3.75등급이고 국어가 4등급, 수학이 4.5등급, 과학이 4.67등급이어서 등급 평균이 4.225등급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 추이를 한번 보면 주요 과목도 볼 경우에 국어는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으로다가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약간 하락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다가 다시 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도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보다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원 상태 복구된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한 1.6등 정도 낮기 때문에 그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지만 정시 같은 경우에 내신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3학기 1학기 그 내신을 갖다가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정시라든지 모든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내신 성적을 동점자 그 차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3학기 1학기 내신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 모의고사보다는 뒤처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적 향상을 이뤄놓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이번에는 비교갑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태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갑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갑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이 있고요. 구름은 자율활동과 독서활동, 비는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예,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비교과 평가를 해주시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정시를 더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스펙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던 적은 없던 것 같고요. 네. 항상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올 걸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정시로 네.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의고사 준비를 더 많이 하셨다는 거 보니까 정시에 대해서도 준비를 꽤 하신 거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쪽 관련 수상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급 공통적인 내용이 있고 그중에서 생활안전부 차장과 부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이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과 관련이 없는 예비교사 동아리를 2년 동안 하면서 그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어서 이 전공 적합성 면에서는 조금 좀 약간 그 거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학년별로 1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수행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이 한 활동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 봉사활동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조금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다음에 진로활동 같은 것도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 관련돼서 그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는 게 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고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해서 그 1학년 때에는 4권, 2학년 때는 23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하튼 그 준비가 좀 다소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아까 앞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지금 모의고사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조금 짚어주시면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때 좀 우리 학생이 약간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을까,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해주셨고 지금 인하대 같은 경우는 공학과보다는 과학과가 오히려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희망 대학 중에서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선생님?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지망으로다가 인천대 생명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수시가 되겠죠. 2지망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다가 다군이겠네요. 네.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3지망으로는 인하대 생명공학과, 이것도 다군입니다. 네. 정시 전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관심을 둬야 될 전형이 3지망인 인하대 생명공학과 정시 전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인하대학교를 뽑아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앞에서 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10점 정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올해 예상이 그렇고 작년도의 내용을 보면 추가 합격이라는 걸 다군 같은 경우 예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하대를 갖다 관심 대학으로, 희망 대학으로 놨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인하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좀 진단을 내려주실까요? 네. 일단 정시기 때문에 교과나 비교과는 반영되지 않고요. 수능 준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5개 중에 많이는 못 드리고 3개 정도 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인하대 정시 다군 도전 가능성, 뭐 아까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모집 요강하고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생명공학과는 정시 다군이 되겠고요. 모집 인원은 11명인데 이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문계 학생과 인문계와 예체능계 그 인원을 줄여서 자연계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면은 재작년도에는 4.8대 1, 작년에 4.89대 1 정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요. 수능 700점 만점 100%로다가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탐구, 영어는 100분위 점수를 변형한 대학 자체의 점수를 사용합니다. 탐구는 2과목을 모두 응시를 해야 되고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20, 30, 25,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당연히 정시기 때문에 없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5등급까지 가산점을 주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등급이니까 충분히 10점을 만점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아직 많이 수집되지 않아서 정확한 걸 알 수 없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100분위로 했을 경우에 322점 정도의 합격사가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하지만 표준 점수는 매 시험마다 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가 없어서 일단 100분위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342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322점이 추가 합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학생 인하대 정시 전형에 대해서 도전 가능성까지 살펴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 홍익대가 또 있거든요. 예, 제일 높은 이 네, 대학입니다. 거기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네. 홍익대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 정시 다군인데요. 여기도 올해 52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재작년도가 4.8대 1, 작년에도 4.89대 1 비슷하게 경쟁률이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100점, 100%로 반영이 되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탐구는 필수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어와 영어 중에서 잘 본 한 과목을 더하면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더 잘 봤기 때문에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 감점이 없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등급이니까 충분히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100분위로 환산했을 경우에 재작년도에는 269점인 학생의 추가 합격 사례가 있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66.5인 학생이 추가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 영, 탐 100분위가 246이기 때문에 격차가 한 20점 정도에서 25점 정도 차가 나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우리 학생이 다 정시이기 때문에 우리 네네. 학생이 한 가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수시 때 친구들 막 접수하고 이러면 정시 그렇죠. 준비가 네네네. 불안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 학생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에게 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있나요? 네, 일단 그 인천대를 갖다가 수시로 지원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정시로 돌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네. 두 번째는 국민대, 서울에 있는 국민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인천대 생명공학부는 정시 가군이 되겠고요. 아까 두 개 대학이 다 다군이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 24명을 모집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쟁률이 재작년도에 4.87대 1, 작년에 3.83대 1이었고 그다음에 수능 800점, 학생부 200점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뭐 학생부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평가 방법은 국수형 100분위를 반영하고 탐구는 두 과목을 다 응시를 해야 됩니다. 국수형 탐 반영 비율은 20, 30, 30, 2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는 반영을 안 하지만 반드시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 100분위 총합이 300점인 학생이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 100분위 총합이 315.5인 학생이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100분위 총합이 340이기 때문에 수학이 약간 좀 불리한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해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나형으로 바꿀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수학 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인서울에 있는 국민대를 네네. 한 개 더 추천을 드린다면 58명 많이 모집합니다. 예. 나형이고요. 전자공학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점수에 맞는 나군의 전자공학부 생각을 해봤는데 경쟁률이 재작년에는 5.36대 1, 작년에는 5.21대 1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100%로 모집하고 국수, 영탐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탐구 두 과목 모두 반영하고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20, 30, 30, 20이 되겠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 당연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 4등급까지 만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100분위가 286.5인 학생이 추가 합격을 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04.5인 학생이 추가 합격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100분위 총합이 340이기 때문에 인서울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국민대 같은 경우에 자동차공학부가 굉장히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공학부나 기계공학부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다른 학과도 지원하지 않을까,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우리 학생은 정시에 강한 학생이구나라는 네네네. 게 이제 끝에까지 마음이 새길 수 있는 네, 딱 네. 중심 부분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네. 우리 학생. 근데 만약에 수시를 막 쓰고 싶어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높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좀 높은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을 한번 해서 경험을 한번 면접 경험을 한번 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어요? 아직 수학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네네. 어떻게 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나형으로 바꾸면 지원하려는 대학 폭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 지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형으로 지원하는데 자연계를 지원하면 그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10%에서 한 15% 정도 주는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나형으로 바꿨을 경우에 본인이 15점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그 지원 나형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지원하려는 대학 폭이 확 준다는 걸 명심하셔서 가형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공부 방법은 문제만 많이 푼다고 수학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잘 틀리는 분야만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수학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노력한 다음에 이제 그 연계 교재를 많이 풀어보면은 아마 성적 향상이 지금 한 192일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상담 이제 마쳐야 되는데 받아보니까 어때요? 상담 받아보니까? 그 전에는 정시는 좀 막막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 마음의 중심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